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합동연설을 하다 보니까요, 지역에 연고 있는 게 참 부러웠었습니다. 어떤 분은 충청의 며느리다, 어떤 분은 호남의 사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부산에 오니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삼촌 중에 한 분이요, 부산의 상중인 국지회시장에서 모자 도매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저 부산의 조카라고 불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10년 정도 변호사를 했었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도 재판정보다는 거리에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거리의 변호사다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분들과 함께 했고, 용산 참사 희생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분들과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다 정치가 제대로 된다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정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기호 2번 박주민, 험지에서 불굴의 노력으로 전국정당의 발판을 놓아주신 부산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합동연설에서 오히려 잘 나오지 않는 얘기다 라는 평이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차분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당하고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라는 동일한 이유로 한 달 새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눈여겨봐야 될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청와대도 지금 같은 입장입니다. 사회경제적 정책은 원래 갈등을 많이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예로 든다 하더라도요, 어떤 분은 더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이미 너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정책의 경우에는 만들 때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미리 수렴해서 그 정책의 세밀함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이고 폭넓게 계속 설득을 해나가야 됩니다. 또한 적절하게 입법적으로 뒷받침돼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 중에 91개 과제가 입법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공무원들이 이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히 이 공무원들을 견제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런 일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여당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여당이 이런 일을 잘 해내기만 하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고 성과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는 국회 특활비 폐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란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정상적인 항목에 편입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깨어있는 당원들의 힘이 잘 조직돼야 됩니다. 당이라 하면 원래 당원들의 모임입니다. 당원들이 잘 모이면 모일수록 당이 강해집니다.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당원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상향식으로 올려주고 또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서 잘 교육해서 당원들이 국민들을 잘 설득하면 정당이 강해지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큰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높아진 국민의 신뢰, 조직된 당원들의 힘을 배경으로 보다 과감하게 야당과 보수 언론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좌고우면할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고 오면 한다고 그들이 우리 보고 집중하자고 식당하기도 안 한다.